총선을 6개월이 앞두고 지역별 후보군 윤곽도 점차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총선 후보군 살펴봤습니다. 인천시가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메가더 장군 동상 부조물을 새로 제작해 기존 부조 옆에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 찬반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에 특별자치도가 왜 필요한 건지 추진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후보군이 하나 둘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인천 지역 총선에 어떤 인물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지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 지역 곳곳에서 여야 후보군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일명 유정복 라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하나 둘 사직서를 제출하며 총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 정무부 시장이 지난 25일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후임 부시장 인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이 결정된 이후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어 조용균 정무수석과 박세훈 홍보특보가 26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30일에는 손범규 홍보특보가 사직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각자 11월과 12월 사이에 출판 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숙 부시장은 서구을, 조수석은 부평갑, 박 특보는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서구병 선거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손 특보는 남동갑 선거구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평갑 선거구의 경우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과 텃밭 싸움을, 남동갑은 정승환 남동구 의원과 전성식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처장 등과 공청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과 고주령 인천시 대변인의 총선 출마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수을과 남동을에 각각 출마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의 배준영 의원과 동구 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재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현역 의원 9명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이지만 탈당해 무소속인 2명 등 모두 11자리의 수성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전직 단체장들의 출마도 점쳐지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남춘 전 시장은 현재 남동을 출마 가능성이 높으며 고남석, 김정식, 이재연, 허인환, 홍미영, 홍인성 등 전직 구청장 6명은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선거구 재출마 여부나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 등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와 현역인 배진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인천 지역 총선 구도를 짜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총선과 같은 연수을 선거구에, 배 의원은 남동을 출마가 유력합니다. 다만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등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22대 총선. 인천 지역 후보군들이 서서히 윤곽을 보이며 본격적인 레이스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메가더 장군 동상 뒤편 벽면에 기존 부조 옆에 새로운 작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57년 설치된 메가더 장군 부조는 인천 상륙작전이 아닌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 사진을 참고해 제작됐다는 지적에 따라 오류 논란을 빚었는데요. 기존 부조는 가로 2.3m, 세로 1.3m 크기의 동판 재질 작품으로 메가더 장군과 부관들이 무릎까지 차오른 바닷물을 헤치며 해변을 걷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에 시는 메가더 동상 부조물 정비 관련 사업계획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3일까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새 작품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작품에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부조는 존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려면 먼저 주민투표를 통해 김포 시민의 동의를 얻거나 김포시 의회가 찬성해야 합니다. 김포 시민의 입장이 정리되면 김포시 의회가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에 건의해야 하고 두 광역의회가 모두 찬성하면 행정안전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뒤 입법 과정을 거쳐 법이 제정되면 마무리됩니다. 김포시는 조만간 경기도와 행안부에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방침을 전달하거나 경기 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넣어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투표의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경기도의회 반대 등 광역의회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내년 총선 이후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372회 정례회 개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포함된 중요한 정례회를 앞두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례회 운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고 도정 질문과 5분 발언은 양당 동수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동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오는 12월 8일 경기 북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낙후된 경기 북부를 일으킬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의 특색을 살려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면 경기 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가뜩이나 거대한 수도권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비수도권과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경기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임순택 추진단장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이 그동안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고 수도권이라는 굴레에 묶여서 정부가 지원하는 균형 발전 사업에 여러 가지 이제 지방에는 혜택이 있는데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죠. 경기도로 남아있는 한 경기 북부 지역은 앞으로 영원히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경기 남북부 간의 경제 격차는 계속 커질 것이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그 경기 북부 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비전에는 경기 북부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종 산업을 유치하고 규제를 완화시키고 교통 인프라 개선하고 이런 그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날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를 했던 것이죠. 음,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출범한다. 결국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 특별도지사를 선출해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26일 날 중앙정부에 이제 주민투표를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다수 주민들이 찬성이 나온다면 국회에서 이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특별법으로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서 이렇게 통과됐으면 하고 우리 김동연 도지사께서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인구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유입이 되고 산업까지도 지방의 산업까지도
유입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은 비수도권의 산업을 경기 북부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경기 북부만이 할 수 있는 산업, 비수도권과의 경쟁이 아닌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미래 산업을 유치해서 경기 북부의 산업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비수도권하고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상생 발전 기금을 우리 경기도가 더 부담을 하고 여기서 생기는 과실은 다시 비수도권하고 나누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이렇게 일조를 하면서 비수도권과 상생을 하겠다고 저희가 지금 비수도권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이 국회에 전달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소매를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언론이 주로 중앙의 소식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지역 방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이 인가 때도 문제가 없었던 스프링클러 때문에 폐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 폐업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구하고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난달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지역의 잘못된 역사도 바로잡게 된 건 바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케이블 TV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90개사가 1272만 가구의 지역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지역의 의제를 다루고 재난방송과 지자체장 선거방송 등 지역 및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커머스 방송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채널은 주민과 호흡하는 지역 밀착 방송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액수도 적고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법은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마저도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특별법이 지역 지상파 방송만 지역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과 인천, 경남, 서울 등에서는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서 지역 채널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 등 주무부처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방송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채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지방 분권화와 함께 전국 226개 지역의 소식을 책임지는 지역 채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려 살해한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30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5일 인천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B씨를 떠밀어 빠뜨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